네, 안녕하세요. 이슬이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도 간단하게 시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고요. 막간에 또 이제 저희 프로그램에서 포착해낸 종목군들 몇 가지 엄선해서 또 소개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 자체는 그냥 뭐 보합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전에는 뭐 굉장히 좀 강세를 보였다가 지금 다시 이제 매물 출회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아무래도 지금 그렇다고 해도 이상할 게 없는 것이 뭐 어제 같은 경우에 일단 CPI에 대한 기대감들 때문에 상승을 했고요. 오늘은 조금 쉬어가는 구간이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외인과 기관들이 순매수의 끈을 전혀 놓고 있지 않다라는 이런 점을 봤을 때는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봐도 좋겠다. 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일단은 지금 어제 이제 또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이외에 생산자 물가지수까지 발표가 되었죠. 네, 그래서 생산자 물가지수도 전월 대비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0.50% 하락을 했고요. 이거 역시도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겠죠. 일단 생산자 물가지수 말 그대로 생산할 때 원가를 얘기를 하는 건데 쉽게 말씀드려서 어쨌든 생산을 할 때 원가가 낮아져야지만 이들도 가격을 좀 낮춰서 팔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물가지수는 소비자든 생산자든 일단 낮아지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오늘 증시의 하단을 좀 방어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느 정도 지금 인플레이션의 정점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확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오늘 시장은 굉장히 좀 양호한 흐름이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국내 시장을 좀 보게 되면은 뭐 물론 미국 시장의 영향을 지금 온전히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한 가지 좀 문제점이 있어요. 최근에 이제 좀 이상기후가 또 많이 일어났죠. 우리나라에. 특히 이제 월요일에서 이제 화요일 사이에 엄청난 폭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강남 일대니 뭐 이수역도 그렇고 거의 다 잠겼던 상황인데 지금 이게 뭐 한 115년 만에 오는 거라고 하죠. 그만큼 굉장히 좀 이상기후 현상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아무래도 좀 자연재해에 속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밭작물에 대한 피해가 증가하게 됩니다. 뭐 밭작물이라고 하면은 감자, 무, 이제 밭에서 나는 작물들을 얘기를 하죠. 이런 것들은 그대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밭작물에 대한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서 또 한 번 이 식품 가격에 대한 상승이 또 일어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발목을 잡을 수가 있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거 이 밭작물 가격들이 상승을 할 때 감자나 무 이런 것들이 가격이 상승을 할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좀 보셔야겠죠. 그래서 오늘 프로그램에서는 저희 프로그램에서 이러한 종목군들을 포착을 해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네, 일단 프로그램 종목을 좀 뽑아내기에 앞서서 우리바이오 한번 보고 가실게요. 우리바이오 같은 경우에 어제 영상에서 올려드렸습니다. 눈여겨보시자 주목을 해보자 라고 말씀드렸고요. 오늘도 뭐 장중 최고 수익률 7.71%를 달성을 하면서 오늘 이제 상위 랭크에도 포착이 된 종목입니다. 그래서 어제 종가 이후에 오늘 고점까지 무려 16%라는 수익을 달성을 했고요. 오늘 시초가에만 매수했었어도 13%라는 수익입니다. 고점까지. 그 밑에서 10%에만 팔았어도 1000만원만 매수를 했었어도 하루 만에 100만원이라는 수익을 달성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바이오 굉장히 좀 강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이 종목은 일단은 당분간은 좀 보유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어제도 단기로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지금 들어가기에는 이틀 연속 급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위험한 구간이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고점 4,820원을 달성을 했고요. 고점까지 수익률 16%. 네, 그래서 뭐 시초가 기준으로는 13%입니다. 그래서 1000만원만 매수를 했었어도 무려 100만원 이상의 수익률을 거둘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이렇듯 지금 시장은 항상 개별 이슈가 강한 종목군들 위주로 여전히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닝 관점에서 보시는 분들은 그날 이슈가 강한 종목군들 항상 좀 눈여겨보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보셔야 될 종목군은 바로 이제 조일알미늄
삼부토건 그리고 KC피드입니다. 그래서 아까 시황에서 말씀드렸죠. 밭작물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바로 이제 KC피드입니다. 이 종목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지금 무 가격이 무 20kg에 이제 도매 가격이 29,000원으로 이제 책정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뭐 그 전까지만 해도 22,920원대였다라고 합니다. 그럼 대충 이제 퍼센테이지로 계산해 보면은 한 25% 가량 오르고 있는 거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무만 그런 게 아니라 밭에서 나는 게 또 감자, 배추도 그렇죠. 특히 우리나라는 배추가 거의 모든 음식에 들어가지 않나요? 뭐 김치도 그렇고 뭐 일단 국 종류에도 굉장히 좀 많이 들어가죠. 뭐 많이 먹는 음식인데 어쨌든 지금 배추 가격도 많이 오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0kg 가격이 한 4% 정도 가량 올랐다고 하고요. 그리고 감자 20kg 정도의 가격이 한 8.5% 이상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이제 문제인 거는 무인데 무도 아시죠? 네, 사실 국내 이제 한국 음식 중에는 거의 웬만하면 들어갑니다. 무슨 조림에도 들어가고 뭐 각종 요리에 이제 가장 많이 쓰이면서도 저렴한 이제 재료인데 요게 이제 가격이 좀 많이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자연재해라서 어쩔 수가 없죠. 뭐 그렇게 이제 이상폭우가 왔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농경 쪽이 보통 피해를 많이 입습니다. 그래서 이 밭에서 나는 이런 이제 작물들 역시도 굉장히 좀 공급 부족 현상이 좀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저번에도 배우셨겠지만 이 공급 부족 현상은 가격 상승의 유발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결국에 러시아가 가스 공급을 막게 되면서 가스 가격이 오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만큼 이제 희귀 현상이 되는 겁니다. 무가 원래 1000개 나왔으면은 지금은 뭐 폭우 때문에 100개 정도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만큼 귀해지는 거고 그에 따른 가격 상승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이에 따라서 KC피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제 밭작물 가격 상승의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KC피드 같은 경우에 이제 배합 사료 제조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또 배합 사료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농작물과도 굉장히 밀접적인 연관이 있다라는 점에서 관련주로 보시고 두 번째는 이제 조일 알미늄입니다. 그래서 이 조일 알미늄 최근에 이제 삼알미늄이랑 같이 해서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조일 알미늄이 최근에 그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관련 수혜주로서 지금 묶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감축 법안에서 굉장히 좀 파격적인 얘기가 나왔는데 바로 이제 전기차를 구입을 하게 되면은 연간 세액공제를 한 7,500달러 가량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나온 상황이고요. 그 대상은 바로 미국 혹은 미국과 FTA를 협정한 국가에서만 만든 배터리만 좀 인정을 해주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가 나온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뭐 미국이나 뭐 미국과 이제 자유협정 맺은 나라에서만 만든 배터리만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지금 어떻게 되느냐? 지금 미국에 진출한 국내 이제 배터리 수혜주들이 또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조일알미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롯데알미늄에 또 이제 그 전기차 배터리 소재를 또 공급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롯데알미늄이 최근에 또 다행히도 미국에 공장을 증설을 하고 미국에 진출하려는 의도를 좀 많이 가지고 있던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앞으로 롯데알미늄이 결국에 세액공제를 받게 되면은 그만큼 롯데알미늄에 이제 또 공급을 하고 있는 조일알미늄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서로 윈윈이기 때문에 관련주들이 오늘 좀 급등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들이 완화가 되면 이런 2차 전지 쪽 아니면 성장주, 전기차 쪽 위주로 좀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역시나 이런 이제 관련주들이 좀 강세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렇게 이제 조일알미늄은 최근 또 그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수혜주로 또 묶였기 때문에 그쪽 테마 이제 친환경 전기차 2차 전지 관련 테마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종목도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세 번째는 이제 삼부토건이고요. 이 삼부토건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국내 폭우 관련해서 이제 테마로 지금 엮이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지금 폭우로 인해서 건물들이 굉장히 많이 붕괴가 됐죠. 심지어 뭐 도로도 마찬가지인데 이에 따라서 건설과 건축에 대한 수요가 또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쨌든 복구를 해야겠죠. 지금 생각보다 그 폭우로 인해서 인적 자원, 물적 자원 피해가 굉장히 좀 상당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어찌됐든 우리가 그냥 방치하는 게 아니라 재건을 무조건적으로 좀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재건을 하기 위해서는 건설사들에게 요청을 할 수밖에 없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관련주들이
포고 관련 테마로 엮이게 되면서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일 알미늄은 조금 중장기적 관점에서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지만 이 삼북토건이나 아까 KC피드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어떠한 자연재해로 인해서 생긴 테마이기 때문에 너무 중장기적 관점보다는 단기 이슈에 따라서 이제 대응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이 종목 세 가지 오늘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조일 알미늄, 삼북토건, KC피드 이렇게 좀 집중해서 주목을 해보시면 좀 좋겠다라고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위 오늘 이제 건설 대표주 아까 말씀드렸죠. 포고 관련주입니다. 에너지, 이제 정치 테마, 원자력 발전, 정유, 항공기 부품 오늘 굉장히 많은 종목군들이 또 포착이 됐고요. 이렇게 시장이 조금 오늘은 보합세네요. 이렇게 보합세여서 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갈 종목은 이렇게 상승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이렇게 매일 상승하는 종목, 이슈가 강한 종목들을 포착해주는 이 프로그램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랫번호로 프로그램 문의라고 남겨주시고요. 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